그러면은 요 SMR을 세계 최초로 설계인가 받은 설계인가 받은. 네. 인가. 나라가 어디일까요? 왠지 설마 왠지 설마 바로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의 설마. 저희 연구원에서 스마트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이죠. 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탄소 중립에 네.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인데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 해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주목받는 원자력 에너지 연구 분야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사용 해결료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네, 그렇죠. 네, 네.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네. 네. SMR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300메가와트 전기 출력으로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말하고요. 네. 이게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가 한 10분의 1에서 뭐 한 100분의 1까지도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작게 만들면은 뭐가 좋냐면은 여기 대형 원전에 있는 냉각 펌프라든지 뭐 가압기, 네. 뭐 이런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일체화가 돼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이프로 연결돼 있는 배관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네.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이제 차단을 시킨 거죠. 사고 네. 확률을 훨씬 낮춘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전기가 끊겨서 냉각수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전기가 끊겨도 이제 자연순환에 의해서 냉각수가 저절로 계속 시키게끔 공급이 돼 있어요. 어. 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네. 모듈 형태로 제작이 되니까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딱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조립만 딱딱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건설 비용도 적게 들고 건설 기간도 짧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어디다 활용하냐면은 산간, 오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아, 네. 극지방 이런 데다가 전기를 공급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또 물을 담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SMR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지금 개발은 하고 있고요. 네. SMR 시장 규모를 보면 아까 그 전 세계 발전 양이 한 4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 2035년까지 한 65에서 85기가와트까지 SMR 시장이 생길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 노후된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로 곧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오지나 뭐 이런 데 네.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SMR을 세계 최초로 설계인가 받은 설계인가 받은. 네. 인가. 나라가 어디일까요? 왠지 설마 왠지 설마 네. 바로 우리나라인가요? 우리나라의 설마. 저희 연구원에서 스마트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이죠. 오. 그래서 요거는 2012년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설계 인가를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해수 담수화는 하루에 4만 톤을 할 수가 있고요. 네. 10만 명 규모의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라고 할 수가 저 있습니다. 조그만 게 10만 명 규모 도시에 저 조그만 네. 거 한 기로만 네네네. 사용이 가능한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도 실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SPC를 설립해서 이제 본격 수출에 이제 힘을 쏟고 있죠. 전 세계에 그래서 SMR 개발을 70종 이상의 SMR 개발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나 반디를 비롯해서 그렇죠. 또 최근에 이제 그 ISMR이라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SMR 전 세계에서 앞다퉈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다른 종류가 개발이 되고 있네요. 다른 시설에서.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형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를 하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소형 원전을 만들어서 또 안전성을 또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세대별 이제 원자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이게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좀 나가요. 네. 네. 그래서 SMR이 저기 3 플러스 있잖아요.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SMR이 네, 이게 뭐가 차이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대가 발전하면서 점점 좋아지겠죠.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전성의 척도 중에 하나가 이제 연간 노심 손상 비율이라고 네. CDF라고 하거든요. 그 CDF가 점점점 작아져 가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이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네. 저게 1년에 노심 사고가 날 확률이 아, 점점 작아지는 10의 거예요. 마이너스 7번이라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네. 7번. 네. 0.0000000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4세대 원전으로 가면 마이너스 9순까지 가요. 와.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는 점점 이제 높아져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와, 확실히 줄어드네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지금 3세대까지는 물을 냉각제로 쓰는 그런 원자로들이거든요. 네. 근데 4세대로 가면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냉각제로 쓰는 원자로가 나타납니다. 네. 오. 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맨요? 용융염 원자로라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용융염에서 염이 뭐냐면 소금 아시죠? 아, 네. 소금 염전할 때 염. 네, 그게 소금이 염이에요. 네. 그 염을 냉각제로 쓰는 거예요. 녹여서. 녹여서. 오. 근데 그게 물에 녹이는 게 아니라 네. 달고나 아시죠? 네, 알아요. 알죠. 설탕을 불에 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녹죠? 네. 물이 그것처럼 녹이는 거예요. 네. 물에 그러면- 녹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열로 녹이는 거예요. 네네. 열로. 네.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얘가 네, 이온화되면 녹아가요? 녹아요. 네. 그래서 그 녹은 거를 이제 냉각제로 쓰는 거거든요. 네. 뜨거운 걸 냉각제로 쓰니까 좀 이해가 좀 안 가시죠? 그렇죠. 네. 저도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쵸. 소금이 어떻게 녹? 그게 뭐냐면 사실은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높은 데에서 끓이게 하면 효율이 좋겠죠. 높은 데에서 네. 끓이게 하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가압형 경수 원자로 경수로에서 네. 보면은 150기압을 가해요. 네. 왜냐면 물을 300도에서 끓이는 거거든요. 네. 물을 300도에서 끓이면 열 효율이 훨씬 좋겠죠. 증기 만들기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용융염 원자로도 이 녹는 점을 보시면은 거의 한 500도에서 800 도까지 400도, 500도, 800도까지 가잖아요. 네네. 근데 800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보통 한 500도에서 700도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더 높겠죠. 열 효율이. 네네네. 그렇게 쓰는 건데 이게 고체 연료를 쓰는 게 아니라 액체를 쓰는 거예요. 기존 거는 고체 연료를 쓰고 냉각제를 물을 쓰다 보니까 물이 없어지면 고체가 열이 계속 나니까 다 그쵸, 녹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액체 연료는 뭐냐면 아까 염에다가 여기 보시는 우라늄이나 이제 뭐 플루토늄 이런 핵물질을 염화물 형태로 같이 섞는 거예요. 그럼 아, 액체가 되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게 왼쪽이 고체일 때고 오른쪽이 녹았을 때예요. 오, 네. 액체로 됐죠. 네네. 저기 보면 우라늄 들어있는 거죠. UF4가 있잖아요. 네. 우라늄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액체가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럼 저기에서는 우리가 냉각제로 얘기했던 염을 분리를 할 수가 없겠죠. 완전히 혼합이 돼 있으니까 냉각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제도 됐고 원료도 들어가 그쵸. 있고 하나가 원료. 되어 있는 그쵸. 거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쓰던 방식은 원료가 봉이 있고 거기에 냉각제를 뿌려서 냉각제를 넣어서 식혔는데 그게 아니라 원료하고 냉각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걸 네. 그냥 액체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니까 얘는 이런 중대 사고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심이 녹거나 이게 원래 녹아 있는 원래 거죠. 그냥 네. 녹아 있는 거니까 노심이 녹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이 원자로 사고가 난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이 원자 봉이 있었고 이 봉이 녹으면 문제가 되었거든. 근데 이미 녹아 있는 상태야. 네. 그럼 녹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또 멜트다운이 안 난다는 네,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온도를 높이려고 가압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압력을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고 발생 위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압을 할 필요가 없이 온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미 높은 거죠. 이미 높아요. 그러니까 폭발할 위험도 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제 원자로가 깨져서 뭔가 파손이 돼서 이게 흘러나왔어. 그러면 상온에서 얘는 굳어져요. 왜냐면은 이미 뜨거운 상태에서 녹으니까 상온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춥잖아. 걔한테는 그럼 이제 뭔가 굳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굳었을 때 영향력은요? 굳으면은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염화물로 다 돼 있잖아요. 네. 핵분열 생성물들이 그 안에 다 이제 갇히게 갇혀 되는 있죠. 거죠. 네.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끓는 점이 다 높은 것들이에요. 1400도, 500도 이런 된 것들이어서 그 온도가 아니면은 얘는 날아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납 용기가 만약에 있으면 그 밖으로 이제 나갈 위험이 없다는 거죠. 건물 밖으로는. 건물 밖으로 네. 나갈 위험이 없다는 네.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미국 오크리치 국립연구소에서 거죠. 네. 1950년대 개발을 했던 거예요.
50년대예요? 네. 근데 왜 안 써죠? 이거는 지금 65년에 만들었던 MSRE라는 그 시험이고요. 네. 이전에 이제 항공용으로 비행기 실으려고 만드는 원자로 시험을 했었어요. AR이라고. 네. 그거는 1954년에 이제 했었는데 이게 65년에 이 MSRE를 시험을 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안 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우라늄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증식이라고 해서 플루토늄으로 이제 만들어서 계속 연료로 계속 순환해서 쓰는 그런 방식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얘는 좀 떨어지는 거죠. 증식비가. 그래서 증식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증식이 연료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의미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얘가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연구가 주춤하고 다른 고속로 형태로 발전을 한 건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요게 안전성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 핵연료가 녹아 있잖아요. 네. 얘가 점점점 그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들이 연소가 되면서 점점점점 사라지겠네. 소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가 이제 발생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오. 상태로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핵물질을 계속 태우다 보니까 네. 그 물질들은 점점 네. 없어지고 네. 폐기물이 안 남는구나. 핵균이 적게 남죠, 아주. 오.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 이상 스타트업에서 뛰어들어서 연구 개발해요. 기관도 여러 연구 기관들도 있고요. 상용화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지금 단계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지금 가장 좀 많이 앞서가고 앞서가죠.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의 테라파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 2030년 2030년대 네, 초반? 그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초중반에는 10년 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용융 원자로를 활용해서 선박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극지, 이런 산간 오지 이런 데도 발전원으로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담수화, 해수를 담수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음. 이것도 작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와. SMR 타입의 4세대 원자로인 거죠. 아. 냉각제를 물로 안 쓰는. 네. 얘도 SMR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SMR은 이제 그냥 작게 만드는 원자로가 SMR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그 안에서도 냉각제를 물로 썼느냐 아니면 다른 물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3세대냐 4세대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오, 신기하네요. 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자체를 또 안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작게 만들고 다른 거를 이제 냉매로 써서 네.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사용 해결료가 있잖아요. 네. 계속 네. 이제 사용 해결료가 생기고 기존에 생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사용 해결료가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 저장이 되고 있어요. 아, 왜냐면 네. 열이 계속 나니까 네. 물 속에 담가서 식히고 있는 거죠. 이 자체 네. 핵연료 사용 후 다 쓴 핵연료가 네. 자체적으로 열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뭐 발전을 할 정도로 효율이 좋지 않지만 네. 계속 열이 나고 방사능이 있으니까 걔를 이제 저런 물 같은데 습식 또는 건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는 있는데 그럼 해결료가 뭐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펠렛 형태로 네네. 저게 산화 우라늄이거든요. 저게 우라늄인데 우라늄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2, 3호가 한 3에서 5%가 있고 나머지는 2, 3, 8이에요. 네. 그 우라늄 안정한 이제 동위원소죠. 네네. 그게 95에서 97% 있는 건데 2, 3호를 농축을 계속 시키면 90% 막 이렇게 농축을 시키면 핵무기가 되는 거고 네. 저거를 3에서 5% 정도로 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피복관이라고 하는데 이 봉 안에 이제 저걸 축 넣죠. 네. 넣고 저 봉이 한 236개 정도를 묶어서 하나의 이 어셈블리로 만들면 집합체라고 하는데 네. 저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저게 길이가 한 4m예요. 네. 요걸 이렇게 만들어서 오른쪽에 오른쪽에 원자로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근데 저게 또 한 기당 한 170개 이상 들어가요. 저 네, 4m짜리가 저게, 네, 그래서- 원자로 한 기당? 네, 그래서 발전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와, 엄청 많네요. 네, 저걸 다 태우려면은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오.
저걸 다 태우는데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발전소에서 네. 한 3년에서 5년 동안 똑같이 연탄 연소하듯이 연소라고 해요. 우리도 네. 불로 이제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100% 우라늄이었잖아요. 아까는 네, 네. 산화 우라늄인데 그게 변화를 하죠.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쪼개진 것들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합쳐지면서 무거워지는 것들 생기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물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TRU라고 돼 있는 게 초우라늄이에요. 초우라늄. 네, 초우라늄. 그게 우라늄보다 무거운 원소를 초우라늄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플루토늄도 초우라늄인 거고. 아, 네. 네. 그리고 저기 MA라고 써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 우라늄 계열 악티나이드라고 하잖아요, 핵종들을. 네. 근데 플루토늄하고 우라늄은 메이저 악티나이드라고 하고 네. 뭐 넵티뮴, 큐륨, 뭐 아메리슘 이런 것들은 마이너 악티나이드라고 해요. 양이 작으니까. 네. 주기율표에 보면 네. 따로 나와 있죠. 네. 따로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합치면은 한 보시면은 플루토늄 1.2% 생기고 마이너 악티나이드 0.2% 1.5% 정도 생기잖아요. 저게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반감기라는 거는 방사능이 절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오랫동안 방사능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고독성이고 장반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이제 피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핵분열 생성물인데 저건 쪼개진 것들이거든요. 네. 원소 이제 무게 작은 것들 보시면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거는 고방열 단반감기라고 써 있잖아요. 네. 네. 걔는 반감기는 짧은데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사용 해결료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핵분열 생성물과 이제 장반감기 핵종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원래 우라늄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저런 다 것들이 생기기 태우고 때문에 나니까 독성도 높고 네. 그다음에 방사능을 내는 기간도 긴 물질들이 네. 생기고 그다음에 열도 많이 내는 물질도 생기고 그쵸. 이런 물질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용 후에 나오는 것들이 위험 요소가 그쵸. 큰 거네요. 네. 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보시면은 우라늄이 거의 93%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우라늄이에요, 여전히. 네. 네. 근데 저기 남아있는 나머지 한 5% 정도 되는 것들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방사성 폐기물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원안이 네. 고시에. 네. 여기 보시면은 방사능 4,100크렐 per 그램, 그램당 이제 4,100크렐 이상이 되거나 열 발생이 2kW 세제곱미터당 되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얘는 심층 처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아주 독성이 깊은 강하니까 곳에. 아주 깊은 곳에 묻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5기가 돌아가 있고 있죠. 그리고 1년에 700에서 750톤 정도의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많죠.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이 발생량이 지금 이거 다 보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보관만 할 수 없잖아요. 네. 점점 차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18,500톤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분장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냉각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면서. 그래서 이 사용 해결료를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발전소에서 나온 거를 임시 저장을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요거를 중간 저장을 한번 하고 중간 저장은 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중간 저장은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열이 좀 식은 다음에 네. 이런 국가들의 환경이나 이런 정책에 따라서 처분 정책이 좀씩 다를 텐데 그 되기 전까지 보관하는 거를 중간 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처분을 처분장을 만들려고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이제 착수 후에 한 30년에서 40년 사이, 37년 정도 네. 내에 이제 그 처분장을 건설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용해결료 관리 정책을 직접 처분을 하느냐, 재처리 후 처분을 하느냐, 뭐 또는 좀 더 기다려 보거나 이런 그렇죠. 방법이 있겠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발전소 지금 있는 거 다 돌리면은 그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전력을 생산을 하면 거의 한 4만 톤 가까이 생산이 돼요. 그 사용해결료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